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임금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영공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 앞서 현재 임금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의 기업 임금체계의 적절성을 조사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의 고정급과 변동급 사이의 비율, 결정 요인 및 영향도, 연계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기업 입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임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임금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귀사의 임금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고정급과 변동급의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귀사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임금체계 개선 후에 우선순위에 따른 영향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정급과 변동급의 연계성에 대해 개선 이후의 예상 수준은 어떠한지, 만일 현재와 동일 임금이 지불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적 자본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 이를 선택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할 것이고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공급 관련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속한 기업 내에서만 인정되는 경력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제도가 최근 여러 관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연공급 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정책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과 혜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대하여 강화되길 원하는 지원 정책을 지원 목적과 지원 방식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여러 지원 정책 중 임금체계와 관련된 지원 정책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연구 결과에서 기업이 평가하는 현재의 임금체계 적절성에 대한 전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표본에서 현재 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과반수 이상, 61% 정도겠죠.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36.3%의 기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점 만점에서 환산한 평균은 약 3.36점으로 현재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분류 업종 기준으로 비제조업의 절반 이상의 기업, 58.3% 정도가 현재의 임금체계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타 대분류 업종에 비해서 높은 평균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만족과 매우 만족의 비율이 50%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중소기업 대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업종에서는 고정급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이 현재 임금체계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비스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 평균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체계의 적절성 평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인원 규모 측면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50인 이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임금체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현재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묻을 설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표본 중에서 71.3%의 기업이 고정급과 변동급의 비율 조정을 임금체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정급과 변동급의 비율 조정을 임금체계 개선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변동급 결정 요인의 변경을 70%의 기업이 선택하여 다른 업종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관 구분, 기업 규모, 인원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급과 변동급의 비율이 현재 임금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급과 변동급의 비율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68.7%의 기업이 고정급의 비중 확대가 인적 자본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선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분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세부 업종의 건설업,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급의 비중 확대가 보다 바람직한 임금체계 방향이라고 선택하였습니다. 인원 규모가 큰 기업보다 50인 미만인 기업이 변동급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또한 고정급 비중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고정급의 비중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선택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급 비중 확대를 개선 방향으로 선택한 근거로 근로자의 수입 안전성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업의 수입이 낮을 때 근로자의 이직 완화 효과를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높을 때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사항은 4.4% 수준으로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다소 다른 응답 패턴을 보였는데요. 화학공업, 건설업, 사회서비스부에서는 근로자의 수입 안정성보다는 기업의 수익이 낮을 때 근로자의 이직 완화 효과를 보다 중요한 근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에서는 대기업에서만 근로자의 이직 완화 효과가 고정급의 비중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변동급의 비중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을 때 기업 안정성 제고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선택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공업, 화학공업, 건설업에서 전체 표본과 동일하게 기업 안정성 제고 효과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나 전기전자 정밀,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부에서는 대리 문제 완화를 가장 주된 이유로 개선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기업의 수익이 높을 때 고급 인원 확보 유리를 주된 근거로 응답하였습니다. 기관, 기업, 인원 규모에서도 대부분은 기업의 수익이 낮을 때 기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고정급 결정 요인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개선 후에 직급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유사하였으나 이후 약간의 우선순위에서는 변동이 존재하였습니다. 현재 임금체계에서는 개인 역량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개선 후에는 직위가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선 후에는 경력과 근속 연수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하였는데 개인 역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개선 이후에는 직급과 직위와 같은 직무 중심으로 고정급의 결정 요인이 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변동급 결정 요인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개선 후의 결정 요인 우선순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업 이익의 성장 속도를 좀 더 고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1.7% 상승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산업의 변동성과 같은 거시적 요소들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연공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공급 제도에 대해서 3.26점으로 응답하면서
여전히 다소 긍정적으로 임금 연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속 자동차 운송, 사회 서비스업은 각각 3.70, 3.50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화학공업에서는 임금 연공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연공업 제도에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간기업이 공공기업에 비해 연공업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공업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중 75.3%는 연공업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연공업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근로자의 수입 불확실성 축소가 가장 높은 비율인 45.7%를 차지하였으며 장기 근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직원 충성심 증진이 이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연공업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임금 체계 개선 시에 근로자 저항 심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기존 임금 체계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는 근로자의 수용성 측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비용의 다양한 요소 중 하나가 인공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만일 임금 체계 또는 연공성에 대한 지원이 기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요소가 아니라면 지원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중 어떠한 지원 목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문 결과를 1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표본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원 정책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은 31.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을 선택한 경우도 31.3%로 많은 기업이 선택하여 임금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업종별로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 배경은 32.5%가 고정자산을 여러 기업 지원 정책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선택하였지만 임금 체계는 17.5%로 네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 목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비제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금 체계를 각각 43.3%, 36.7%로 기업이 선택하였으며 이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지원 정책 목적 순이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산 투자를 통해 재화를 생산하는 업종인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 자동차 운송에 속한 기업들은 고정 자산을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목적으로 선택하였으며 반면에 인력 투입이 중요하거나 작업에서 체력을 많이 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전기 전자정밀, 건설업, 사회서비스업에서는 사회보험을 1순위로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임금 체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한 업종은 개인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이었습니다. 기업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전체 표본의 경향성과 유사했는데요.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대기업은 노동과 관련된 부분보다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목적 및 사업과 더불어 지원 방법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높은 1순위로 선택을 받은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표본에서는 임금 체계 개선 지원에서 세액 감면 형태의 지원 정책 선호도가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세액 감면의 형태로 지원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재정 지원 및 사업의 형태보다 세제 혜택이 기업 입장에서 행동 변화에 유인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업종별 및 기업 특성별 응답 경향성은 앞서 살펴보았던 기업 지원 정책의 목적 결과와 비교할 때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계 및 영공성에 대해 현황과 기업들의 의견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영공성에 대한 언론, 학계 등의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영공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인공 영공성의 수준은 산업별 평균적인 상용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정급에서 임금 결정의 가장 주된 요소는 직급이었으며 근속연수의 경우 개인 역량, 직위, 경력 이후에 고려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연공급 제도에 대하여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은 근로자의 수입 불확실성을 낮추고 직원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여러 정책 지원 중 임금체계 개선이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지원 방식은 세제 지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높은 수준의 근속 프리미엄은 근로자들이 장기 근속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근무 태만의 기회비용을 높여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속 연수가 높은 근로자들의 직장 이전을 어렵게 만들어 현재 직장에 의존케 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높은 근속 프리미엄 효과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을 늘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낮추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연공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연공 효과의 단점이 부각될 위험이 크므로 이를 줄여 생산성과 실질 임금 간 격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임금 연공성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승급할 때 명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승급 절차를 실시하여 고정급적 성격을 지닌 수당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데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급제 도입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으로 임금 결정 시 업무 성과와 직무 가치를 보다 반영해 촉진적인 요소에 의해 임금 결정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에 있어서 미래의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공급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연공성의 수준과 이에 도달하기 위한 변화의 속도를 산업별 노동시장 특징에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임금 수준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서 직무 및 직능 가치를 임금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계에 관련된 정책들은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인간은 보조금 형식의 재정정책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제 지원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세액 공제 형식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행동 변화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액 공제 혜택의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명시적이고 투명한 연봉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투명화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